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를 생각고 누군가가 여기 너무 건조해가지고 예, 좀 촉촉하게 해준다고 네, 뭐 이렇게 그 마대 걸레로 바닥을 이제 깨끗이 할 겸 문댔는데 그 마대자루의 그런 상태가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독한 향기가 나가지고 녹화를 못하고 끊었습니다 중간에. 너무 독해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저희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 안 좋았어요. 녹화할 때 그 뒤에 왔다 갔다 하신 분 보셨죠? 네.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네, 재판의 전제성까지 했고요. 네, 심판이죠, 심판. 네. 자, 심사 기준은 당연히 헌법이겠죠, 여러분. 자, 위헌 법률, 이게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자,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때, 자, 그 심사 기준은 당연히 뭐죠? 한 나라의 최고법, 한국과의 최고법인 헌법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법률은 어디에 비춰봐야 되냐면 헌법이죠. 그래서 이 헌법에 비추어서 헌법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즉 헌법에 부합하면 합헌이고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헌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우리의 심사 기준은 헌법이겠죠. 자, 헌법인데, 자, 개별 헌법 조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됐을 때, 자, 헌법에 비춰보는데, 자, 우리 헌법 제1조부터 130조까지 있는 이런 개별 헌법 조항뿐만 아니라 앞에 뭐가 있어요? 헌법 전문이 있죠, 여러분. 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작하는 헌법 전문이 있죠. 자, 이 헌법 전문도 당연히 헌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 법률은 뭐죠? 헌법 전문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헌법 전문에 어긋나면 뭐죠? 바로 위헌법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헌법단에서 도출되는 헌법의 기본 원리, 뭐 이런 거죠. 민주주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 이런 기본 원리라든지 또는 헌법의 어떤 원칙, 그렇죠? 이 헌법 원칙도 당연히 심사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때 개별적인 헌법 조항도 물론 다 들어가고 헌법 전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헌법 전반에 흐르는 어떤 헌법적 기본 원리라든지 또는 헌법의 원칙도 뭐가 된다? 네, 심사의 기준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는 그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 결정합니다. 즉 법원이 이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그 법률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을 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 자,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정보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게 아니네요. 네, 이 밑이죠. 자, 제청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재판에 관한 사실적,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는 심판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여부를 심판할 때, 제청된 그 법률의 위헌 여부만을 따져서 이건 위헌이다, 아니다라고 하고요. 그 헌법재판소가 제청의 전제가 된 구체적 재판까지 관여를 해가지고 어떤 사실적이라든지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네. 그리고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에 있어서 이 법률 조항 몇 개가 위헌이다라고 그랬는데 이 법률 조항이 그 법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 조항이 위헌이면 그 법률은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 되는 경우에는 뭐냐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이럴 때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헌법재판소가 어떤 대통령 법률이나 법률 조항을 위헌 여부를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법률 조항이 그 법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이 위헌이면 이 법률 전체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 법률 전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위헌 결정의 종류를 보면 단순 위헌 결정이죠. 단순 위헌 결정. 네. 자, 단순 위헌 결정, 그다음에 헌법 불합치, 그다음에 한정 위헌, 한정 헌법 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위헌 결정의 종류죠, 여러분. 자, 일단 위헌 결정의 효력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를 지속한다. 그쵸? 아까 기속력이라 그랬죠, 여러분. 자, 기판력은 방해 사건의 어떤 당사자나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선행 심판에 있어서 한 그 내용이 후행 심판, 네, 후행 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기판력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자, 기판력, 그렇죠. 자, 기판력은 후행 심판에서 당사자 및 헌법재판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는,
자, 선행심판에서 판단한 동일사항을 제1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쵸?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후행심판에서 선행심판과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오늘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 다음에는 달리 얘기했다가, 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비판력 때문에. 그렇죠. 자, 선행심판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자, 이게 바로 비판력이고, 자, 기속력은 뭐죠? 자,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의 효력이 자, 그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고 모든 국가기관까지 미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의 일반성 때문에 그렇죠. 법률은 모든 국가, 그렇죠? 모든 국민에게 미치고 그 다음에 국가는 뭐죠? 법률에 근거해서 법치주의 때문에 그렇죠. 국가는 자신이 가진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자기 법률에 근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법률의 위헌 결정, 즉 법률의 위헌 결정이 나면 뭐죠? 네, 기속력. 네, 기속력이 생겨서 모든 국가에게 미치는 거죠. 자, 법률의 위헌 결정, 그다음에 권한쟁의 결정, 그다음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자, 기속력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부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넘어와서 자, 위헌 결정의 효력은 다 기속력을 갖고 그다음에 일반적 효력으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죠, 여러분. 자, 위헌을 결정 나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날로부터. 네. 자, 다만 위헌 결정의 유형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한정위원 한정합헌 결정 일단 볼까요? 자, 한정위원 한정합헌 결정은 심판이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문헌이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경우에 자, 특정한 내용으로 해석 적용되는 한 위헌 또는 합헌이라고 하는 결정 형식이다. 한번 쭉 읽어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러한 변형 결정은 합헌적 법률 해석의 토대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합헌적 법률 해석의 결정 때문에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한정위원 한정합헌 결정은 위헌 결정의 일종으로서 자,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진다. 그렇죠? 자, 위헌 결정은 다 기속력을 갖는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헌 결정의 한 종류인 한정위원이라든지 한정합헌 결정도 당연히 기속력을 갖겠죠. 자, 한정위원 한정합헌이 뭐냐면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토대에 의해서 가능하다. 자, 이런 거죠. 자, 먼저 그럼 합헌적 법률 해석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설명을 해드리는지 모르겠는데 합법적 법률 해석은 최대한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 여부를 심판을 할 때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을 대상으로 위헌 법률 위헌인지 아닌지를 심판하기 때문에 자, 국회는 뭐죠? 국가 권력의 한 축이죠. 상권 분립의 하나죠. 그리고 국민이 직접적으로 선출해서 뽑은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국회죠, 여러분. 그 국회를 존중해서 가능한 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합헌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법률이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합헌적인 요소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보니까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합헌적인 요소가 둘 다 섞여 있을 경우에는 자, 헌법재판소가 이걸 바로 이거는 위헌적인 법률이야라고 하지 않고 위헌적인 부분만 빼면 합헌적이다. 또는 뭐죠? 합헌적인 부분으로서만 생각하면 이건 합헌적이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자, 이게 바로 합헌적 법률 해석인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법률이 위헌적인 요소, 합헌적인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자, 어떻게 해석하는 한, 어떤 측면으로 보는 한, 어떠한 부분을만 인용하는 한 이 법률은 합헌이다라고 보는 게 합헌적 법률 해석인 거죠. 합헌적 법률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국회,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즉 상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 그 입법자를 존중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무조건 위헌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런 거죠, 여러분. 자, 그게 바로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즉 어떻게 해석하는 한 이거는 합헌이다 이렇게 보는 거. 최대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지 않고 합헌으로 해석하려는 태도인 거죠, 여러분. 즉 국회를 존중하는 거죠. 자, 거기에 토대를 두고 하는 결정이 위헌 결정 중에 한 종류가 뭐냐면 한정위원, 한정합헌입니다. 즉 한정위원은 무엇이라고 이 법률을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한정합헌은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한 이 법률은 합헌이다. 자, 이렇게 결정이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한정위원이라든지 자, 한정합헌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 법률이 전체가 다 합헌이 아니고 이 법률 전체가 위헌이 아니고 이 법률에서 이거를 다의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합헌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한 이것은 위헌이고 뭐 또는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한 이 법률 합헌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게 한정 위헌 또는 한정 합헌 결정이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이거는 위헌 결정의 한 요소로서 한 종류로서 모든 기관에 대해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서 기속력을 갖는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 위헌 결정, 즉 한정 합헌과 한정 위헌 결정은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토대, 토대 위에서 성립을 하고 결국은 이 합헌적 법률 해석이 자, 헌법재판소가 하는 어떤 결정 주문, 결정의 주문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결정 주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냥 결론이에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이게 바로 주문인 거죠. 주문 또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뭐 이런 게 주문인 거죠. 딱 결론 한 줄. 그다음에 밑에 결정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결정 주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결정 이유가 나오는 거죠. 자, 즉 합헌적 법률 해석이 결정 주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죠? 한정 위헌과 한정 합헌 결정이다. 그다음 한정 위헌과 한정 합헌 결정은 위헌 결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을 비롯해서 뭐죠? 모든 국가기관,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서 기속력을 가진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은 네, 뭐 어렵지 않죠. 이 법률이 제가 뭐가 많이 냈네요. 네, 이 법률이 헌법재판소 봤을 때 위헌이에요. 하지만 뭐죠? 정신 없을 때, 네, 이 법률이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 위헌임이 확실해요. 하지만 만약에 이 법률을 바로 위헌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폐지를 시켜버리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져요. 예를 들면 살인죄, 물론 이제 극단적인 예예요. 뭐 살인죄가 있는 살인죄가 이거 위헌이네 해서 없애버려요. 자,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러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겠죠, 여러분. 네, 생기는 거겠죠, 여러분. 네,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경우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럴 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 거죠. 법률의 유연성은 확인해요, 헌법재판소가. 하지만 그 형식적 전속을 유지를 시키는 거죠. 잠정적으로 그 법률을 유지를 시키면서 자, 입법자 국회에게 그 법률을 제거해라, 개선해라 이렇게 해서 시한을 줘요. 언제까지 개선해라. 이거 위헌성이기 때문에 이거 위헌성 제거하고 합헌적인 완전히 합헌적인 법률로 만들어라 이래서 개정 시한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입법자의 입법 개선이 있을 때까지 위헌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키거나 잠정적인 계속 적용을 명령하는 결정이 바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죠. 네,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행시 법률인 거죠. 자, 우리가 행위를 할 때 어떤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처벌받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헌법 불합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법률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결정해가지고 폐지를 해버리면 자,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고 그 어떤 분야에서 어떤 법률이 없어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거는 위헌이긴 한데 자 입법자에게 이 위헌성의 어떤 법률에 대해서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를 부과하고 언제까지 개정 시한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개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위헌 법률을 적용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계속해서 잠정 적용을 명령하는 결정이 바로 뭐냐면 자,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 자, 이것도 바로 위헌 결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지겠죠, 여러분.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 사유는 뭐냐면 자, 수혜적 법률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자, 이 국민 모두가 어떤 수혜적 법률인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어떤 수혜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바로 없애버려요. 이거 위헌이다. 그러면 여태까지 봤던 뭐죠? 수혜를 받던 국민들이 한순간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뭐 그게 뭐 노령연금이라든지 또 이런 경우에 했을 때 기타 뭐 복지 이런 기금이 됐을 때는 그걸 받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즉 수혜적 법률이 이런 수혜적 법률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요. 또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의 우려가 커서 계속 적용을 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할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또는 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이 경계가 불분명해요. 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의 어떤 경계가 불분명해서 입법 형성권을 존중해야 될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자, 헌법재판소가 뭘 내린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다. 자, 이게 바로 위헌 결정의 종류이다. 이해하시나요? 자, 여기까지 저희는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원래는 오늘 수업에 헌법소원 심판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말고사를 뭘 낼까 생각해 봤는데 자, 헌법소원 심판을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과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사실 위헌법률 심판만큼이나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말고사 과제 대체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에게 헌법소원 심판을 이해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걸 기말고사 과제로 냈으니까 여러분 네. 기말고사 그러니까 12월 20일 자정까지 일요일 자정까지 12월 20 네, 자정까지 제가 이 클래스의 기말고사 과제박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쪽에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어려워하실까봐 제가 헌법소원의 목차를 좀 만들어 놨어요. 뭐 종류 및 성적 기능, 절차적 특성, 헌법소원의 청구인, 그다음에 헌법소원의 대상, 그다음에 기본권의 침해, 자, 헌법소원 결정의 종류, 자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자 이러한 형식에 맞춰서 최대 5페이지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페이지로 할 수 있으면 3페이지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 네, 3페이지 범위 하시고, 네, 3페이지가 넘어가실 분들은 네, 5페이지 범위 내에서 네, 이걸 작성을 하셔가지고 네, 기말고사 대체로 제 과제방에 올려놓으면 제가 채점을 하고 네, 여러분에게 성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출석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네, 여러분이 그 강의를 들으면 자동으로 출석으로 인정이 되죠. 네, 그처에서 출석 점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그쵸? 그리고 오늘 빼고 2주 더, 다음 주과 다다음 주, 2주 더 제가 강의를 올려놓을 테니까, 자, 2주 더 여러분들은 강의를 네, 들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